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소장님, 오늘은 아이와 규칙 정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부모들이 가장 화날 때가 아이들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인데, 이럴 때 어떻게 아이에게 훈육을 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혼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. 아이와의 약속은 어떻게 정하고 가르쳐야 될까요? 우리가 규칙을 정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. 아이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 했을 때 화가 난다고 하셨잖아요. 그 얘기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건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고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던 뒷배경에 있는 동기와 감정에는 관대하게, 그렇지만 그 행동에는 엄격하게,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지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훈육을 할 때 감정과 행동에 대한 것이 분리되어져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규칙을 정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행동에 엄격하게 하지만 감정에는 관대하고 공감을 하는가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그 아이와 나의 관계가 되게 이렇게 애착 형성과 그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면서 뭔가 나쁜 일을 했다 치자고요. 길을 갈 때.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야, 너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건 잘못된 거야.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없겠죠. 왜냐하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공고하고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항상 좀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. 이런 걸 먼저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,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. 그 이야기는 내가 사는 삶 속에서의 나의 규칙, 나의 삶에 대한 조절, 통제는 아동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. 그렇지만 아이들이 정하는 것이 다 부모가 원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죠. 이 부분은 유아기 말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대부터 벌써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 무엇이 문제인가, 규칙을 정하려면 왜 이걸 꼭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걸 정의를 하고 아이도 공감하고 나도 공감하는 것을 정의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해요.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 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먼저 왜 이걸 해야 되는지,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 되는지, 아니면 본다고 그러면 왜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,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유튜브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안 보는 게 좋을까에 대한 해결안을 아이들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.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아이가 잘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상도 아이가 정하고, 그거에 실패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벌도 아이가 정하도록 해서 아이와 함께 정말 실제 계약서를 쓰시고 도장 찍고 매일 그걸 상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가 잘해도 아이와 부모가 다 승리한 거고, 아이가 잘못해도 아이가 그것에 자기가 정한 벌의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, 그래서
어느 누구도 패하는 자가 없는 형태의 규칙 정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. 저도 이제 딸아이랑 지내다 보면은 아이랑 약속을 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, 벗은 옷을 잘 개서 둔다. 이런 약속을 하는데 보통 거의 안 지켜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나면 저희 부모는 그걸 항상 저희가 치우거나 아니면 꼭 한 소리를 해서 치우게끔 하는데요.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.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무패, 아무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네네. 어떻게 한번 규칙을 정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문제는 지금 뭐냐면 아이가 바닥에 옷을 벗어서 그냥 놔두는 게 문제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사실 피곤해. 그러니까 그냥 옷을 벗어서 바닥에 놓죠.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직장 갔다 들어오면 온 바닥에 옷이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오는 순간 화가 나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해결안은 뭐냐면,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만 이 옷을 치워주면 좋아. 네. 그렇죠.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건 더러운 빨래는 빨래통에, 내일 다시 입을 옷은 옷걸이에, 서랍에 넣는 걸 원하는 거죠. 그거를 아이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켰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예를 들어서 엄마 기분을 이해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만 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봐주세요.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 한 달에 4번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엄마가 아이한테 요청을 할 수 있죠. 우리가 협의한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엄마는 너무 힘들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상벌을 딸이 제안하고 그걸 지키는 형태로 가는 거죠.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의 규칙을 정해서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. 인간은 되게 재밌어요.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한 거는 더 열심히 지키고 책임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님들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줄 때 비로소 아이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오늘은 소장님과 아이와 규칙 정하기,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의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